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해유라고등학교에서 지구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신진화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박사후 연구원 김태종입니다. 저는 경영 지도사로서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홍용기라고 합니다. 제가 거제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후배 교사 선생님께서 여름방학에 일정 연수를 다녀오고서는 비카인즈라고 하는 사이트를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수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비카인즈를 활용해서 수행평가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선생님과 같이 비카인즈를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한 후에 채점 기준표도 세우게 되었고 비카인즈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비카인즈를 알게 된 거는 박사 논문을 준비하던 2018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뉴스 빅데이터 활용 교육 과정을 개설했었는데요.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주말마다 비카인즈를 활용해서 뉴스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에게는 뉴스 빅데이터 활용 분석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회에서 분석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데이터 분석과 관련해서 AI 융합 비즈니스 포럼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근데 AI 융합 비즈니스 포럼은 일반인들이 챗 GPT나 AI를 쉽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 그 회장이신 우리 이현구 교수가 저한테 소개를 해줘서 그때 이제 비카인즈를 알게 돼서 거기서 데이터를 수집하면 좋다, 뭐 이러한 취지로 이제 처음에 알게 됐죠. 네,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학생들 수행평가에 비카인즈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수행평가는 총 3차 시로 이루어져 있었고, 첫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비카인즈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한 다음에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었고요. 주제는 지구과학 수업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관심 있었던 분야라든지 아니면 진로와 관련된 부분, 아니면 좀 더 이제 심화된 부분을 탐구하고 싶을 때 그 주제를 선정하게 했고요. 학생들이 주로 선정한 주제로는 뭐 지구온난화, 아니면 지진, 화산, 아니면 홍수, 아니면 가뭄,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연재해나 기후변화와 관련되는 내용들이 많았고요. 그 외에 뭐 우주 파트에서는 우주 쓰레기나 아니면 블랙홀, 제임스 웹 우주만원경이라든지 아니면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공학적인 부분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신재생 에너지나 아니면 뭐 건축과 관련된 주제를 많이 선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평가를 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스텝 1에서 이제 기본 검색어를 비카인즈에다가 이제 쓰게 되고, 거기에서 기간을 최근 3년간으로 설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통합 분류에서는 우리가 지구과학이다 보니까 IT나 과학은 무조건 선택을 하게 하고, 저는 학생들이 이 지구 환경 변화가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좀 알았으면 해서 경제나 사회도 이제 선택하라고 권유를 조금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스텝 2로 넘어가면 뉴스에서 자신이 선택한 주제와 관련된 뉴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하고, 스텝 3로 넘어가면 거기 분석 결과 및 시각화 그 부분에서 학생들이 수행평가에 필요한 자료들을 얻게 됩니다. 먼저 데이터 분석이 되고 나서 연관어 분석이 나오면 연관어 분석으로 들어가서 학생들이 자기의 주제와 관련되는 개체명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 개체명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이유를 찾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키워드 트렌드로 가면 자신의 주제어가 최근 3년간 언제 가장 이슈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하면 그 관련 그 시기에 뉴스가 다 뜨더라고요. 그럼 그거를 찾아보고 왜 이때 뉴스화가 많이 되었는지를 학생들이 찾게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이제 소개하고 싶은 뉴스를 하나를 선택해서 출처와 제목도 쓰고 그 다음에 내용을 정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관어 분석으로 가면 이제 워드 클라우드로 이렇게 쫙 만들어 주니까 그 중에 3가지 단어를 선택해서 자신의 주제와 관련되는 요약문을 문장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수행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것 같은 사안을 발견하면 먼저 비카인즈의 뉴스 검색 메뉴에서 해당 키워드를 입력하고요.
검색 결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에 키워드 트렌드 메뉴에서 변화 추이를 파악합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은 데이터 다운로드 메뉴에서 뉴스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받는데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머신러닝 기법인 토픽 모델링 분석 방법으로 이슈를 정의하고 시사점을 분석합니다. 참고로 토픽 모델링 분석 방법이라는 거는요, 그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에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고 토픽, 즉 주제별로 분류해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빅카인즈를 제가 거의 매일 활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모바일에서 오늘의 키워드 그 분석을 통해서 어떤 이슈들이 떠오르고 있는지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언론 데이터를 수집할 때 그때 빅카인즈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낯설어하고 어려워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학생들이 주로 수행평가를 하는 그 과정을 보면 자신이 주제를 선정하고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거나 아니면 논문이나 학술 자료를 조사해서 그걸 정리하는 방식이 되게 익숙한데, 빅카인즈라고 하는 새로운 사이트에서 이제 시각화된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되게 어려워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웠었고, 자신이 원하는 뉴스가 있는데 그 뉴스가 아닌 다른 엉뚱한 뉴스들이 나와서 조금 혼란을 겪은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행성, 화성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싶은데 화성시의 정책이나 행정 뭐 이런 거 관련되는 내용들이 나와서 제가 그때는 친구한테 IT, 과학 이런 통합 분류를 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화성 이주라든지 화성 탐사 이렇게 좀 구체적인 단어를 써라 라고 해서 조금 해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친구들이 하는 말이, 질문을 하는 것도 질이 중요하구나,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을 좀 배울 수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이 단어는 내가 원한 주제와 관련이 없는데 왜 나왔지? 라고 의아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뉴스를 찾아보니까 그 단어가 자신의 주제와 또 연관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렇게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빅카인즈를 활용해서 12대 국가 전략기술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했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12대 국가 전략기술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첨단 이동수단 등이 있는데요. 개별 기술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국가 전략기술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빅카인즈에서 12대 국가 전략기술 관련 뉴스 한 32만여 건을 수집해서 머신러닝 기법인 토픽 모델링 분석 방법으로 분석을 해서 의미 있는 정책 방안들이 도출돼서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 책을 집필하게 된 이유가 데이터 분석을 일반인들이 너무 어려워하시고, 그래서 이제 좀 쉽게 좀 써보자 이렇게 했는데,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모아야 됩니다. 데이터 수집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소개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빅카인즈를 소개했고, 빅카인즈를 활용하는 방법을 A부터 Z까지 소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자세히 이용하는 방법을 책에 실었던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통합적으로 정리해 줄 수가 있고, 그거를 시각화 자료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래프라든지 도표, 그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 이렇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빅카인즈만의 장점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국내 최대의 뉴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국 일간지, 지역 일간지, 또 경제 일간지, 방송사, 전문지 등 총 54개의 언론 매체의 뉴스를 통합적으로 수집할 수도 있고요. 또 뉴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뉴스 본문 전체의 형태소를 추출해주고 언론 매체명, 보도일자 등의 메타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체계화해서 제공해주기 때문에 매우 정제된 텍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대한 데이터가 총 집결되어 있는 것이죠. 다른 포털이나 이런 데서 일일이 안 찾아도 되고, 보고 싶은 기사를 검색하면 한꺼번에 다 나오니까 그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일반인들이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다 다룰 수는 없죠. 본인이 원하는 데이터,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니까 각 컨설턴트들이 원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여러 분야의 이제 데이터를 이제 편하게 수집하는 어떤 그런 루트를 많이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빅카인즈가 하나의 어떤 통로가 된 거죠. 저도 이제 빅카인즈를 처음 접해서
그래서 그 어떤 키워드를 입력해서 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기사들이 쭉 나와서 되게 좋더라고요. 워드 클라우드도 만들어주고 자동으로 시간적인 어떤 추세도 보여주고 이래서 굉장히 편리한 도구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한테 진로 탐색을 할 때 이 빅카인즈를 한 번 더 써보라고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선호하는 직업을 보면 의사, 간호사, 변호사, 아니면 교사, 축구선수나 유튜버 등 우리가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드라마나 예능에 많이 나오는 그런 직업들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세상은 정말 넓고 다양한 직업들이 많은데 저조차도 학교에서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직도 학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의 관심 분야를 한번 찾아보고 그 분야에서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으며 사회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빅카인즈를 보면 인물이나 기관에 대해서 많이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관심 분야와 관련되는 인물 또는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폭넓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신의 진로를 좀 더 준비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의 연구자들, 특히 석박사 학위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실 처음 논문을 쓰게 되면 막연하게 떠오르는 주제는 있지만 연구를 어떻게 설계하고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이때 자신이 관심 있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로 뉴스를 검색해보고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한 뉴스 데이터를 가지고 토픽 모델링 분석이나 네트워크 분석을 하다 보면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고 자신만의 차별화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어서 빅카인즈를 연구에 활용하시길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특히나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권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즘 이제 많이 떠오르는 ESG 분석,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그 기업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기사로 많이 나오거든요. 긍정 이미지, 부정 이미지, 이런 그 감성 분석을 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많아요. 특히 그런 사람들한테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까지 해서 최첨단 통신기술 이런 걸 활용한 4차 산업혁명에 들어섰잖아요. 이걸 앞으로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빅카인즈가 그 빅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최적화된 사이트가 아닌가, 그리고 그거를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넘쳐나는 정보 속에 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보 홍수 속의 돌파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그 뉴스를 찾을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랄까? 그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저에게 빅카인즈란 뉴스 빅데이터로 사회의 담론을 읽는 창이다. 그리고 뉴스 데이터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빅카인즈의 전신인 카인즈를 1991년에 PC통신 하이텔에서 처음 접했고요. 1997년에는 신문방송학과에서 레포트 쓸 때 활용하고, 또 2000년대에는 직장에서 조간 신문 스크랩 할 때 활용을 했었습니다. 2019년에는 빅카인즈 덕분에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까지 이슈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큰 힘을 주고 있는 저에겐 둘도 없는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